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습관 때문에 내 몸이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빨리 늙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조금 과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여러 장기 추적 연구에서 일상적인 생활 습관 몇 개가 세포의 회복 속도와 혈관 나이를 결정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3가지 핵심 습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왜 이 습관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오늘 당장 무엇을 바꾸면 실제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얼굴빛이 맑고 걸음걸이가 탄탄한 반면 어떤 사람은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를 쉽게 느끼죠.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3가지 습관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몸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포가 회복하는 시간대, 혈관이 손상되는 방식,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패턴까지 함께 보면서 실제로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도 잠만 충분히 자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연구들을 보면 수면의 총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리듬의 일정성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주기를 조절하는 생체시계가 있고, 이 생체시계가 어긋났을 때 세포 회복과 호르몬 분비가 동시에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에서 분비되는 회복 관련 호르몬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계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잠드는 시간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면 이 깊은 잠에 도달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회복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이 몇 달, 몇 년 누적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유난히 무겁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고,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몸이 회복 모드보다는 소모 모드에 더 오래 머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고 있는 시간에도 몸이 마이너스 통장처럼 계속 조금씩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수면을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한 가지 원칙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바로 가능한 한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이상적인 패턴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취침과 기상시간을 정해서 주중과 주말을 통틀어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리듬을 정했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수면 리듬이 만들어지면 뇌와 몸이 이 시간대에는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패턴을 학습하게 되고, 깊은 잠에 도달하는 비율도 점점 올라갑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새벽까지 깨어있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는 억지로 알람을 여러 번 맞춰 겨우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과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경우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체중 증가, 혈압 상승, 혈당 변동성 증가 같은 문제들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과 장기에 부담이 쌓이고 결국에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잘 안되는 몸으로 굳어지게 되죠.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것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은 채 그냥 버티는 생활입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은 뒤에 내 몸이 얼마나 빨리 안정 상태로 돌아가느냐입니다. 짧은 기간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적절한 회복 시간이 주어지면 몸은 다시 원래 상태에 가깝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해소하지 않고 누적시키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염증 반응과 호르몬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혈관이 크게 손상되기 쉽습니다. 긴장 상태가 길어질수록 혈압이 자주 치솟고 혈관 내벽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이 내벽이 손상되고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작은 흉터들이 생기고 그 주위로 지방과 염증 세포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 탄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실제 나이는 40인데 혈관 나이는 50, 60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 번 더 들어오면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참는 것과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나면 운동하겠다, 언젠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관리해보겠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루틴으로 만들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가장 시작하기 쉬운 방법은 3가지입니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가벼운 걷기, 그리고 간단한 정리나 정돈 같은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은 따로 거창한 명상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쉴 때 3번 정도, 내쉴 때 5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호흡만 바라보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몇 분이든 온전히 몸 안의 감각과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가벼운 걷기는 스트레스 해소와 혈류 개선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속도를 높게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15분에서 20분만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정리와 정돈도 생각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자주 쓰는 물건들의 자리를 정해주는 행동은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단순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물병이나 컵을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야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물 한 모금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또 물맛이 심심해서 손이 잘 가지 않는다면 레몬 조각이나 허브를 살짝 넣어 향만 더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이런 방식으로 수분을 보충하면 불필요한 열량 섭취를 줄이면서도 몸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불편함은 그냥 참고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함을 계속 참고 살면 나중에는 그 불편함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둔감해진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늘 피곤한 상태를 그냥 참고 지내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경고 범위로 올라가 있는 결과를 보고 놀라는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생활습관을 바꾸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교적 움직일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덜 지친 상태일 때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근육을 새로 만들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몸을 불필요하게 지치게 만드는 요소들을 조금 덜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잠을 조금 더 일정하게 자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짧은 루틴을 만들고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 이 3가지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몸의 기본 설정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예전보다 아침이 조금 덜 힘든데? 일을 해도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조금 바꾸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숫자, 거울 속 외모,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노화 속도를 판단하는 더 중요한 기준은 내 몸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 계단을 오를 때 숨가쁨, 일을 마친 뒤 남는 에너지,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 같은 것들입니다. 이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 비록 체중계 숫자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도 몸 안에서는 이미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불규칙한 수면,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누구에게나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의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극단적인 식단 조절 없이도 회복력과 에너지가 올라가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첫 발은 뗀 것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오늘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책상 옆에 물을 두고 의식적으로 몇 모금 더 마셔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몇 년 뒤의 나이가 아니라 몇 달 뒤의 나 자신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젊어지는 건강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